문제 1번입니다. 벡터 A의 크기가 2고 벡터 B의 크기가 3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내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벡터의 내적은 공식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취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번은 공식에만 바로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의 두 개의 각에 이르는 크기 45도,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해주면 3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잠깐 한번 했었는데 코사인 90도의 값이 항상 0이 되겠죠. 이 값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두 벡터가 수직, 즉 90도를 이루게 되면 내적의 값은 항상 0입니다. 세 번째,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역시 2 곱하기 3의 코사인 150도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3, AD의 길이가 4인 직사각형 ABCD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이 1번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1번이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벡터 AB는 여기에 있고 벡터 AC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각이 세타가 될 텐데 AC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코사인을 취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적의 크기, 내적의 값은 벡터 AB의 크기에 벡터 AC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5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AC의 크기 5라고 구해놨고 5분의 3이니까 값은 9가 되겠네요. 자, 지금은 그 세타를 이용해서 구했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적의 정의를 잠깐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벡터 AB는 이거죠. 그리고 벡터 AC는 바로 얘예요. 아까도 표시했었지만 근데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벡터에서 한 벡터로 정사형을 내린 값의 크기를 곱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벡터 AC를 벡터 AB로 정사형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이게 마침 좋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개의 벡터, 즉 벡터 AB와 벡터 AB 두 개를 내적한 값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벡터 AB와 벡터 AC를 내적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벡터 AB에다가 벡터 AC를 벡터 AB로 정사형시키면 다시 벡터 AB가 되기 때문에 두 벡터의 같은 벡터에 대한 내적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코사인 0도니까 사실 코사인 0도는 항상 우리가 1인 거 아니까 지금 선생님이 써줬지만 굳이 코사인 0도도 사실 쓸 필요가 없죠. 그냥 3 곱하기 3 해서 9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2번은 벡터 AD와 벡터 DC인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 AD는 자, 이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 벡터 DC가 자, 이거 있는데 벡터 DC랑 같은 벡터는 벡터 AB니까 자, 이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지금 90도가 되겠네요. 자, 써보면 벡터 DC는 벡터 AB랑 같은 벡터이고 벡터 AC와 벡터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90도입니다. 가게 크기 90도. 그러면 해보나 마나 벡터 AD와 벡터 DC는 내적의 값이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수직을 이룰 때는 내적의 값은 항상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벡터 AB와 벡터 GH의 내적입니다. 1번은 지금 벡터 AB의 크기 1이죠. 그리고 벡터 GH의 크기도 역시 1입니다. 자, 우리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라고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세타는 지금 문제에서 벡터 AB와 벡터 AB 표시해보면 벡터 AB 여기 있죠. 벡터 GH 여기 있죠. 두 벡터는 지금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이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즉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1번 벡터 AB의 크기, 벡터 AB와 벡터 GH의 내적은 벡터 AB의 크기 1로 구해놨고 벡터 GH의 크기도 1로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벡터 A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벡터 AC가 지금 어디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얘는 정육면체에서 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벡터 A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정사각형의 대각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각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벡터의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벡터의 크기는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벡터 AF의 크기도 역시 루트 2입니다. 그런데 삼각형 AFC는 모두 다 정사각형이 대각선의 길이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 되겠죠. 얘는 지금 정삼각형입니다.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한 정사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니까 60도이니까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적의 값은 벡터 AC와 벡터 AF의 내적은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값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2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은 1이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4번은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에 대해서 내적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는 같은 성분끼리 각각 곱해준 값을 더해주면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1번의 값은 2가 될 테고 2번도 마찬가지죠. 자, 공간이어도 각 성분끼리 각각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X 성분끼리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Y 성분끼리 곱하면 2 곱하기 1 Z 성분끼리 곱하면 1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내적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두 벡터 A, 벡터 B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예제 3번으로도 하나 풀어봤었는데 1번과 2번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공식은 바로 뭐냐 하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자주 활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럼 1번은 좌변에서부터 시작하면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방금 전에도 봤죠? 그렇다면 얘는 벡터 A 빼기 벡터 B의 내적의 벡터 A와 벡터 A 빼기 벡터 B입니다.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벡터 A의 내적의 벡터 A 빼기 벡터 B 처음이니까 자세히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벡터 B에 대해서
역시 벡터 A와 벡터 B.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벡터 A와 앞에 거 얘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또 적용하도록 합시다. 그럼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 뒤에는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에 플러스의 벡터 B와 벡터 B의 내적이 되겠죠. 자, 내적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하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될 테고 지금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 벡터 A의 벡터 B의 내적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벡터 B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증명했고 이번에는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도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내적의 벡터 A 빼기 벡터 B의 내적입니다. 자, 벡터 A에 대해서 분배 법칙 한번 쓰면 벡터 A 빼기 벡터 B 벡터 B에 대해서 분배 법칙 적용하면 벡터 A 빼기 벡터 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분배 법칙 적용하면 또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에 빼기 벡터 A, 벡터 B의 내적,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 벡터 B, 내적, 벡터 B입니다. 자, 그러면 또 앞에서처럼 벡터 B와 벡터 A를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으로 바꿀 수 있죠. 지금 교환 법칙 적용한 겁니다. 교환 법칙 적용하고 났더니 두 개가 똑같으니까 사라질 테고 벡터 A 같은 벡터끼리 내적했으니까 벡터 A 제곱의 크기로 바꿔주고 벡터 B의 제곱 벡터 B의 끼리 내적한 것도 마찬가지죠.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곱셈 공식과 비슷하죠. 곱셈 공식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유사하게 외워주면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들이니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 6번입니다. 벡터 A의 크기가 3분의 2,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2,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 각 벡터의 크기 줬고 각의 크기를 줬죠. 자, 이 얘기는 지금 문제에서 내적을 이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저 벡터의 크기를 우리 K라고 한번 놔보도록 합시다. 3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K라고 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은 벡터 A와 벡터 A의 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내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각각 제곱을 해주면 K의 제곱은 지금 3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다. 근데 방금 전에 배운 공식에 의해서 마치 이 식을 곱셈 공식처럼 전개할 수 있게 되겠죠. 내적이라는 것만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배의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6배의 벡터 A 여기 내적 조심해주고 벡터 B 그 다음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벡터 A의 크기는 지금 3분의 2라고 얘기했으니까 9 곱하기 여기 9분의 4 될 테고 6배의 벡터 A와 벡터 B 이것도 공식 한번 쓰고 갈까요? 벡터 A와 벡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공식 대입하면 6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루트 2의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루트 2의 제곱해서 그냥 2가 되겠습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기 계산하면 여기는 2가 될 테고 이렇게 또 약분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는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4만 남을 테고 여기도 정리하면 여기도 4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4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제곱을 했죠. k제곱이 10이니까 k의 크기는 루트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두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하여 벡터 A의 크기가 3, 벡터 B의 크기가 4,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의 크기는 5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구하는 문제네요. 이렇게 크기들이 주어졌을 때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제는 크기를 제곱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벡터 A의 제곱에 더하기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벡터 B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었는데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알 수 있는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의 크기는 5이다. 즉 여기는 5의 제곱이 되겠죠. 벡터 A의 크기는 3의 제곱이 될 테고, 이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고, 벡터 B의 크기는 4니까 4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25, 9 더하기 16이니까 전부 사라지게 되면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벡터는 지금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2번도 자, 두 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벡터를 우리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식에 의해서 벡터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벡터 B의 제곱이 되겠죠. 벡터 A의 제곱은 우리가 지금 3이니까 여기 9라고 계산할 수 있고,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1번에서 구해놨죠. 네, 0입니다. 그래서 0 처리해주면 될 테고, 벡터 B의 제곱은 지금 4의 제곱이니까 얼마죠?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9 더하기 16 하니까 25. 따라서 벡터 A 빼기 벡터 B의 크기도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4번입니다. 두 벡터 A와 벡터 B에 대하여 두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벡터 A 빼기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이 두 벡터의 내적과 그리고 각각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으로 표현됐으니까 벡터의 합과 차를 역시 성분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합은 성분으로 표현됐을 때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5와 2분의 1 더하면 3이죠. 2분의 7과 마이너스 2분의 7과 2분의 5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A 빼기 벡터 B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끼리 빼주면 X 성분은 2가 될 테고 Y 성분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는 각 성분의 제곱의 합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루트 10이 될 테고,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지금 얘가 루트 40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내적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벡터 A와 벡터 B의 그 다음 벡터 A와 벡터 B의 차의 내적은 우리가 성분으로 이미 다 찾아놨으니까 같은 성분끼리 곱하자.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적의 값은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각 벡터의 크기니까 루트 10과 2루트 10 곱해주고 분자는 내적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20분의 12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대단한 마무리 평가 13번 문제입니다.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는 7, BC의 길이가 8인 삼각형 ABC의 외심을 P라고 할 때 벡터 AP와 벡터 AB의 내적과 벡터 BP와 벡터 BC의 내적의 합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지금 먼저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벡터 AP와 벡터 AB의 내적인데 지금 그렇다면 이 각이 바로 우리가 찾는 각이고 벡터 BP와 벡터 BC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면 바로 이 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표시해봤지만 이 두 개의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바로 외심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찾으면 문제가 조금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의 순수한 정의를 한번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은 필요 없으니까 각은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억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외심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외심의 뜻은 각편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지금 그림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뒀는데 3분의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기 위해서 중점 M을 찾아놨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고 그 다음 BC의 중점 찾아서 수직 이등분선 그려서 바로 이 부분을 찾아 놓은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벡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여기 AB, C라고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사형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사형 된 위치를 만약에 D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B의 정사형을 찾은 거죠. 그렇다면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은 벡터 AC와 벡터 AD의 내적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거의 좋은 점은 뭐라고 얘기했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 벡터 AP와 벡터 AB의 내적을 살펴보면 P의 벡터 AB 위로의 정사형이 바로 벡터 AM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벡터 AP와 벡터 AB의 내적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하면 바로 그냥 벡터 AB와 벡터 AM의 내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두 벡터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평행한 벡터죠. 그러니까 내적의 크기는 그냥 벡터 AB와 벡터 AM의 각각의 크기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벡터 AB의 크기라고 하면 선분 AB의 길이니까 6이 될 테고 벡터 AM은 그거의 딱 반이 되겠죠. 크기는. 그래서 6 곱하기 3에서 18로 바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벡터 BP와 벡터 BC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P의 정사형이 BC 위에 내렸을 때 바로 N이 되겠죠. 그래서 벡터 BP를 벡터 BCA 쪽으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벡터가 바로 무엇이 되냐 하면 자, 벡터 BP와 벡터 BC의 내적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바로 벡터 그냥 BN이죠. 벡터 BN과 벡터 BC의 내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도 같은 방향을 향하는 벡터니까 그냥 벡터 BN의 크기에 벡터 BC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BC의 크기가 8이니까 벡터 BN의 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8하면 32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벡터의 이 내적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8 더하기 32 해서
18 더하기 32 해서 그냥 50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벡터 AB의 크기는 2고 벡터 AC의 크기는 4입니다. 그리고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의 값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벡터 AD의 크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우리가 보통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게 되면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하나 있죠. 바로 AB 대 AC가 BD 대 DC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AB와 AC의 길이가 2대 4니까 BD 대 DC의 길이도 역시 1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 B라고 얘기할게요. 바로 요 두 개의 길이가 1대 2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D라고 하는 것은 바로 B와 C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자, 우리 벡터로 풀기 위해서 편리하게 벡터 AB는 벡터 A라고 쓰고 벡터 AC는 벡터 B라고 약속을 좀 하도록 합시다. 계속 써야 되면 아무래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 AC는 벡터 B입니다. 그렇다면 벡터 AD는 바로 1대 2로 내분하는 벡터니까 1 플러스 2에 곱하는 거는 크로스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결국 2배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겠네요. 분모 정리해주면 벡터 AD를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자, 바로 얘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3분의 2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인데, 자, 문제에 내적이 있죠. 우리 벡터의 크기를 내적으로 전환할 때는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분모는 9가 될 테고 분자는 곱셈 공식처럼 전개를 해주되 내적이라는 것만 주의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4배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값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9분의 벡터 A의 크기는 지금 2니까 2에 제곱해서 4 곱하기 4.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4죠. 4 곱하기 4. 벡터 B의 크기는 4죠. 그래서 얘도 제곱해주면 4의 제곱이 돼서 9분의 48. 그래서 약분해주면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벡터 AD의 크기의 제곱이 3분의 16인 것을 계산했으니까 벡터 AD의 크기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벡터 AD의 크기는 루트 3분의 4가 될 테니까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4 루트 3 되겠습니다.